안녕하세요. 전선인간입니다. 전선인간의 동네 책방, 오늘 리뷰할 도서를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전선인간이 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티슈를 좀 빼고요. 그리고 얼굴에 기름기 좀 빼겠습니다. 오늘 리뷰에는 제가 이걸 뺄 거예요. 얼굴에 기름기처럼 배어있는 장난기를 뺄 겁니다. 장난기를 빼고 진지하게, 오늘은 좀 차분하게, 평소보다 조금 목소리도 느리게 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왜냐? 오늘 리뷰는 감히 제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준다는 그 명목하에 굉장히 보기 힘든 장난을 치기가 조금 어려운 책이거든요. 자, 오늘 리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영석 작가님의 행복 예스입니다. 김영석 작가님은 그 철학자이자 수필가시고요. 그리고 1920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올해 나이가 99세. 이 책이 나왔을 때가 99세니까 올해 딱 100세가 되셨어요. 100세가 되셨지만 영원한 현역이시죠. 이런 분께서 대한민국 철학계 제1세대 교육자이시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시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주요 저서가 100년을 살아보니나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고독이란 병, 이런 책들을 내셨는데 이 책이 굉장히 히트했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소양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가 선생님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없이 이 책을 읽었는데요.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는 아무래도 약간의 어떤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99세시고요. 그래서 100세, 지금 올해는 100세시죠. 그러니까 이 책을 작년에 받았었는데 99세에서 100세의 그 초로의 작가님께서 지으신 책은 아마도 지금 현재의 트렌드와 너무 멀리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마 대부분 그 좀 굉장히 존경할 만하지만, 그렇지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에게 하는 공자왈, 맹자왈 같은 정말로 그 너무나 도덕적인 이야기를 담으신 내용이 아닌가 하고, 사실은 조금 선입견을 가지고 책은 뭐 좋겠지만 조금은 재미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 이 벚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벚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색깔의 표지였다면 사실 읽는데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책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책이 이런 벚꽃처럼 굉장히 읽다 보면 내 마음속에 화사한 꽃이 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전선인간의 마음속에는 행복이라는 꽃이 조금 피었습니다. 수줍게요. 자, 왜 그 행복이라는 꽃이 피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책은 보시면 4가지 큰 카테고리, 큰 챕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의 조건, 그리고 일하는 기쁨, 세 번째,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 사랑했으므로 행복했노라 라는 큰 챕터를 가지고, 그 챕터의 소제목들을 가지고 이 선생님께서 99년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본인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토대로 가지게 되었던 자신만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에서는 행복의 조건이 지금 현 세대에 우리가 모두 다 기대하고 모두 다 갈망하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찾는 일임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기쁨에서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성취가 있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성취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해나감으로써 느끼는 자신의 어떤 마음, 자신의 마음속의 행복,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회적 가치보다 본인의 행복을 느끼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에서는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이기주의자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자라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했으므로 행복했노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설령 실패하더라도, 혹은 자신의 삶이 정말로 고단하고 고생스럽더라도 그 삶에 사랑만 있다면 그 끝은 실제적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실 미리 예습해 볼 수는 없잖아요. 미리 우리가 무슨 뭐 신처럼 한 번의 인생을 살았다가, 나 이번 생은 정말로 재미가 없었군. 다음 생은 정말 멋지고 잘생기고 액티브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삶을 리셋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미루어 짐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짐작들이 늘 올바르거나 아니면 늘 값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김영석 선생님의 행복 예습은 보면 우리가 그 미루어 짐작하는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본인이 99년을 살아오면서 봤을 때 자신이 인생 선배로서 그것보다는 이것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 혹은 먼 미래의 행복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찾는 게 조금 더 가치 있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해주면서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어떤 선택지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행복 예습에서는요.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났던 책이 있어요. 바로 기시미 이치로의 40개란 책이죠. 이 40개란 도서도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는데, 그 리뷰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카드에 나올 겁니다. 이 리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도 정말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만 이 책은 그 40개란 제목보다는 늙어가는 용기, 나이 들어가는 용기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실제로 나이 들어가는 용기나 아니면 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렇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행복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해주는 책은 오히려 이 행복 예습이 조금 더 제 마음속에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시미 이치로도 말했고, 그리고 이 행복 예습의 김영석 작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 기시미 이치로의 이 도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그리고 이 도서도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토종 한국인인 저로서는 좀 더 정서에도 맞고, 그리고 번역의 그 단계가 필터링이 된, 필터링 말하면 안 되겠네요. 한국이니까. 번역의 단계가 걸러진 이 도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도서를 읽으면서 생각났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사실 뭐 북튜버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북튜버로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감히 이분의 북튜버를 한번 추천해 볼까 합니다. 바로 최근에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신 북스토리 TV님이시죠. 네, 이 북스토리 TV님께서는 77세세요. 77세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하시고 있고, 그리고 저희보다, 그리고 뭐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때로는 훨씬 더 재미있게 이렇게 재미있게는 솔직히 제가 조금 더 재밌는 것 같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건방을 떨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북스토리 TV님은 정말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귀여우세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가지시고 계속 그 본인의 그 채널에서 책을 리뷰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워낙에 저희 북튜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월이님이라든지 뭐 책선비님이라든지, 그리고 뭐 낭만시민님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책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합니다만, 이 내면 속에서는 사실 그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분들보단 내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이 북스토리 TV님은 북튜버에서 저보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어떤 애정이 갑니다. 왜냐면 이분은 77세인데도 저희와 못지않은 현역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77세의 북스토리 TV님이나 아니면 99세의 현역을 유지하고 계시는 김영석 작가님, 이런 분들이 먼저 그 나이가 드는 것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먼저 예습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니까요. 이건 너무 약간 이기적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 행복 예습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행복은 생활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복합성을 갖는다. 희망을 상실하게 되면 행복도 잃어버린다. 행복은 믿음과 더불어 공존한다. 서로 믿지 못하게 되면 행복도 떠나버린다. 행복은 생활관념이기 때문에 존재하기는 하나 어디에 무엇과 같이 있느냐의 해답을 얻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머문다. 그 사랑이 어려움을 동반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사랑의 꿈은 사라진다. 인생은 고해와도 같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고생은 더 큰 행복을 안겨준다. 정말로 감명 깊게 제가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 끝으로 물론 죄송합니다만 끝으로 이 책에 약간 단점을 하나 꼽겠습니다. 굳이 제가 이 책의 단점을 꼽자면 이 책에는 이 작가님이 가지신 종교,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칫 어느 부위에서는 자칫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배제하고 본다면 이 책은 정말로 가슴속에 따뜻한 행복이란 친구를 전해줄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저희 또래의 친구들 혹은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아버님, 어머님들에게도 한번 선물용으로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전히 당신들은 무엇이든 우리보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삶을 먼저 예습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시고 존경할 만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상 밴 리뷰를 한 전선행하였습니다. 내일은 다시 본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